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 운영 추진 계획에 이어서 중학교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관련된 공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2024학년도 1월 달에 그 통합자료실에 탑재는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중학교 부분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공문도 제가 함께 공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 부분도 함께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고 이후에 진로 직업교육과 부분의 문건도 선생님들과 함께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좀 보면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 목적과 경과, 목표 및 주요 과제, 그리고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세부 추진 과제 세 가지 부분 읽어볼 거고요. 이 세부 추진 과제 부분 보시면 자율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간인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기에 이 학교마다 학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학기제를 구성을 하고요.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진로 연계학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또 중3에서 고1, 고3에서 대입 이렇게 진로 연계학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미래 역량으로 학력 향상을 이끄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저희가 올해 초에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님 신년사 부분 보면서 이 청룡이 승천하면서 맨 꼭대기에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을 이 에듀테크와 지역교육 협력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듯한 거였는데 이제는 좀 그 개념도가 바뀌었잖아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교육 1섹터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가 이 학교 교육과 학교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면서 시간과 공간까지 넓혀버리죠. 그러면서 공교육이 학교 안팎으로 확대되면서 이 우리 경기도 교육청 소속된 모든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또 이 경기 교육을 넘어서서 외국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이든 이런 모든 교육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공교육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학력 향상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세부 추진 과제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협업으로 자유학기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 2섹터인 공유학교도 그렇지만 공유학교의 개념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룸학교, 이룸대학, 늘봄 이외에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역교육 협력을 아우른다고 했을 때 이러한 지역교육 협력을 토대로 자유학기제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대효과와 기관별 역할 및 추진사항 나와 있고요. 참고에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변환되기 이전에 우리 자유학년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자유학기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한 학기, 이제 이 경기도교육청은 1학년 1학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뀐 게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아마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교육 기본계획,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 추진 계획, 이 정도 우리가 추진 근거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추진 배경 보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준비.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년제를 학기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평가 혁신.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도성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학생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문건이 나올 시기만 하더라도 1학년 2학기에 이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지침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1학년 2학기에는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죠. 평가를 볼 수가 있고 100% 논술형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다형 평가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정기고사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20% 이상 논술형으로 출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세 번째,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 부각.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 결손 누적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가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이 필요하다. 네 번째,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 자기 이해 기반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를 위한 다양한 진로 체험 제공과 안정적인 학교급 전환 및 고교 생활 준비 등을 위한 진로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성과 연계성에서는 진로 연계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적 보시면 지식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역량을 함양한다. 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함양한다. 학습 선택권 보장과 지역 연계 운영 확대로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네 가지 추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시면 자유학기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장 의견 수렴이 이 3회에 걸쳐 있었고요. 이 3회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추진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기반을 마련한다.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 활용 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한다. 근데 자유학기제에 편성되어야 하는 과목을 학교 자율시간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학교별 특색이 살아나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 확대한다. 학생 주도의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자율과정 운영을 내시로 한다. 지금 올해까지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자율과정이고, 내년도 1학년부터는 만약에 1학년에서 자율시간을 운영하기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면 내년부터 학교 자율시간이 운영되는 것이죠. 역량을 기르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학생 주도성 기반의 수업과 평가체제 구축으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함양하고요. 학교 지역 연대와 협력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학교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다양한 지역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활동 지원하고 진로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의 키움을 학기에 전체 학교로 확대를 적용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적용의 과도기적 형태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와 연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및 평가 혁신으로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로 적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학생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돼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자율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 보시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유학기제 운영, 다양화 특색화, 자유학기 취지를 살린 생강의 힘을 키우는 학기 운영, 학교 자율과정 운영과 연계한 자유학기 활동 내실화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세부 과제를 보시면 학생의 암과 삶을 연계하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게 교육과정 정책과의 가장 핵심 목표이기도 한데 학년 간, 교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또 학습자의 삶과 연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한다. 그래서 올해 교육과정 정책과의 교수학습 방향을 살펴보면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로운 수업, 또 이 깊이 있는 수업, 질문 있는 깊이 있는 수업,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 과제 1을 보면 미래 역량으로 학력 향상을 이끄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 향상 교육과정 부분이 이 자유학기 이제 추진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 과제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나왔던 문건마다 나왔던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또 과정 중심 평가 및 맞춤형 피드백 강화와 관련된 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 공부했지만 이 피드백 전에 이 수업 전에 하는 거 피드포워드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과정 중심의 평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로의 평가죠? 예. 학습으로의 평가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부 과제는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정 및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책임교육 학년을 운영하고요.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 연계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과제는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협업으로 자유학기 활동을 지원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공동체 간 협력적 소통과 참여. 그래서 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학교 문화 세우기, 지역사회, 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 정책 공감 세우기. 이제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 학교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대와 공유 기반의 학교 지역사회 협업 체제를 구축한다. 지역교육 협력 강화로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확대하고요.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지원단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지역 단위에서 자유학기 지원을 위한 지역교육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2024 자유학기제 이렇게 나아갑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차적 준비를 이어가고요. 삶의 역량을 키워주는 자유학기제가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도록 합니다.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생각의 힘을 키우는 평가로 배움의 깊이를 확장하고 기초학력 진단 보정 강화 및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책임교육 학년을 운영합니다. 우리 책임교육 학년은 초3과 중1이죠.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어떤 뭐 이제 진로 탐색과 관련된 특별한 교육 과정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교육과정 정책과의 기본적인 목표를 모두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학력부터 교육과정 다양화, 삶의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자율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과제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나와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의 자율권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요. 자유학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연계자유학기, 학교 자율과정 등
이 교육 공동체의 수기를 통해서 창의적인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유학기 활동 개설 운영인데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설 전에 사전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고 수요 조사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 확대로 자유학기 활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미래교육협력지구,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진로 체험지원센터, 또 행정복지센터 이외에도 뭐 청소년 문화센터라던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교육 2섹터인 공유학교와도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여기를 찾아가서 수업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공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좀 보시고 학교 안에서의 주제 선택이나 혹은 진로 탐색 활동과 연계돼서 찾아오는 수업이 가능하다면 연계를 하는 것도 학교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이 병행되는데 일반적으로 교과 활동을 심화하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유학기 활동들이 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 이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만 남고 나머지 두 개는 없어지고 현재 13단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02시간 이상 운영되게 되면서 절반 이하로 이 두 가지가 없어지면서 지금 13시간 정도 운영해야 되는 것을 6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지만 한 번 더 안내를 드렸고요. 자유학기 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주제 선택 활동은 교과에서 확장된 다양한 주제 중심의 융복합 프로젝트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요. 실생활과 연계한 교과별 기초학력 지원 활동, 또 교과와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이나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나와 있는데 꿈꾸는 소설 쓰기, 톡톡 튀는 고전 토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어 교과와 관련이 있겠죠. 놀이로 만나는 기하의 세계, 수학으로 보는 과학과 예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이 있겠죠. 또 진로 탐색 활동 좀 살펴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사전 사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도 지속되는 사업이고요. 사실 동아리 활동과 예술체육 활동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자유학기 취지를 살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운영, 이게 이제 올해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는 심층 탐구 수업, 토의 토론, 협력 수업, 실험 실습, 프로젝트 활동 등의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해서 자기 생각을 만들고 사고의 힘을 키우는 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는 학기다. 그래서 전체 중학교 대상 1학년 2학기에 운영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디딤돌 학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논술형 평가 내실화를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 평가와 관련된 지침이 마련되었는데 1학년 2학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업 성취도를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곧 있으면 10월이 올 텐데 1차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들도 실시를 하게 되고 다른 2, 3학년과 다른 점은 논술형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필평가 안에도 학교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논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를 해야 됩니다. 가장 적은 수준이 20%입니다. 학교 자율과정 운영과 연계한 자유학기 활동 내실화.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을 현행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한 학교 자율과정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을 신장하겠다. 이것도 이제 앞서 나온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활동과 학교 자율과정 좀 연계를 해서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주제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토대로 학생의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게끔 수업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화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자유학기 및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비교해 놓았는데요. 자유학기는 1학년 1학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는 1학년 2학기입니다. 자유학기는 한 개 학기에 170시간 이상 4개 영역,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진로, 탐색, 진주 예동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교과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그리고 창체 활동의 51시간 범위 내에서 증감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에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업은 이제 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을 하고요. 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논술형 평가나 정기고사를 치를 수 있게끔 변동이 되었다. 그래서 비교되어 있는데 일제식 지필평가가 2학기에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에는 실시가 가능하고 교과서 성취도 5단계 또는 3단계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지필평가에서 학교가 정한 일정 비율의 논술형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데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소 비율을 20%로 잡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의 암과 삶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이 학생의 암과 삶을 연결해서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그런 수업들을 운영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 간 교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중학교 전 과정에 자유학기 또 연계자유학기 등 이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요. 자유학기 연계, 자유학기의 연계성, 지속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주제 선택이나 진로 탐색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에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것처럼 소설 속에 드러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라는 주제 선택 과목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이 2학년 국어, 이 문학단원에서 3학년 국어 문학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라 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과 간 연계, 융복합 수업 및 교과 연계 주제 선택 활동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융합 수업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교과에서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익혔다고 해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융복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교과 내 영역 간 또 혹은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수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학습자의 삶과 연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한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학년별, 학생별 진로 연계 교육을 추진하는데요. 학년별 교과별 교육 과정에서 이 진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설정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 및 범교과 활동을 연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로 탐색 및 학업 설계에 대한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수업해 보시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꿈을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리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어떤 것을 꿈꾸고 그려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을 이 교과와 연계해서 또 자유학기 이 과목과 연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유학기와 학교 자율과정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구성을 하는데 학교급 전환기인 3학년 2학기에는 상급 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 탐색 활동 집중 편성을 운영한다. 그래서 본인이 이 일반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직업과 관련이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학과 탐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진로직업 교육과 문건을 좀 다뤄보게 되면 이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된 이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러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가르치는 커리큘럼이나 혹은 그 학교의 특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와 관련된 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AI와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다양한 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된 인근의 학과 체험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역량으로 학력 향상을 이끄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이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의 학력 향상 교육과정과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 혁신입니다. 첫 번째가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입니다. 이거 우리 사유하는 학생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예전에 학생의 사고력 신장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워크 프레임을 토대로 해서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수업을 운영해라 라는 것 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사연 학생 깊이 있는 수업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 학습 주도성 기반의 수업 활성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탐구 실행 성찰 그리고 질문이 있는 수업이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경험을 재구조화하는 교과 교육과정 설계에 적용하고요. 지역사회 연계 탐구활동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의 사회적 실천 경험을 확대하고 교과 자유학기 활동의 연계로 암과 삶을 연결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건의문 쓰기다. 그러면 국어과에서 건의문 쓰기다 하면 이 우리 마을에서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학교를 가져오고 이 불편한 사항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조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별로 고민한 뒤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 그 해당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의문을 작성해서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많은 친구들이 팀이 돼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내고 그 민원에 관련된 이제 관련 부서의 답변이나 혹은 조치 내용들이 오겠죠. 그러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토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깊이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을 토대로 학생이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도성 또한 길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 수업의 모형을 굉장히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거죠. 심층 탐구 수업, 토의 토론, 실험 실습, 협력 수업, 프로젝트,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와 피드백이 연계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물을 쓰는 그런 과정들을 평가로 루브릭화해서 제시를 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드포워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습의 몰입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를 적용한다.
그래서 교육과정 정책과에 나와 있는 좋은 말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건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좀 추상적인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과정 중심 평가 및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한다. 그래서 성취 기준 기반의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하는데 학생의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학생의 학습 유형,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평가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문건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렇게 쓰기는 쉬워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정량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뽑아내야 되는 학교 현실에서는 이런 개별 맞춤형 평가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초등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중등에는 아직까지 적용하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한 장학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또 지식이해, 기능과정, 가치태도,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영역 부분인데요. 이런 영역 부분의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살피는 다영역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 6가지 영역을 아예 명시를 해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맞춤형 피드백 제공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된다. 앞서도 피드백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학기 중에 2회 이상 피드백을 제공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의 성장과 발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되는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 및 자유학기 활동 상황에 종합적으로 기록하는데 지금 현행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와 자유학기 과목에 대해서 1학기에는 모든 학생에게 전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의 힘을 키우는 논수령 평가를 내시로 한다. 그래서 수행 평가에도 그리고 정기고사에도 논수령 평가를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 동료성에 기반해서 논수령 평가 문항의 출제 및 채점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우리 유의되는 부분들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은 책임교육 학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책임교육 학년과 관련된 정의가 개념이 밑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정의 출발선인 중학교 1학년에서는 학생에 대한 종합적 학습 진단과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 결손을 누적 해소하고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과 학업을 설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책임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학력 지원 계획 설계 및 운영을 한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 최소 성취 수준에 맞는 학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학년보다는 가장 낮은 학년인 1학년에서 이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발굴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책임교육 학년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학력 진단 보정 및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책임 교육 학년을 운영한다. 그래서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진단 및 보정 활동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업 성취 수준 진단과 선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진단 정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주석이 달려 있네요.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참고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특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가 있잖아요. 이게 학교 평가에 들어가면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준 1 정도가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보충 지도를 하게끔 아마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에 의하면 학교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마다 책임 교사를 그러니까 기초학력 담당 교사를 한 명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에서 1년간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정을 할 때는 인지적인 학습 요인 외에도 정서 심리 요인, 또 특수 요인까지도 고려한 종합적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특수 요인이 있는 그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의 기초학습 지원센터와 연결해서 보정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진단 결과에 따른 학습 부진 요인별 맞춤형 보정 활동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새학년 적응 주간 운영 및 맞춤형 학습 관리 튜터링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새학년 적응 주간을 거의 이제 3월 한 달을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적응이라던가 학습 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면밀히 수회에 걸쳐서 진단하고 또 면담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발굴을 해내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살펴보는데 지금 중등 같은 경우는 이런 새학년 적응 주간이 아주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또 그때는 어떻게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모델을 1주만이라도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첫 주 정도는 이 새학년 적응 주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심리 또 정서 요인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학습 부진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진단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3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진도나 그 다음에 4월 말이나 5월에 진행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1대1 또는 소그룹 중심의 멘토링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튜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명확하게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중등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호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이걸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예산의 확보,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 연계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 활동 편성 운영인데 주제 선택이나 진로 탐색이나 예술체육 또 동아리 관련해서 이러한 기초학력 보장을 염두에 둔 그런 프로그램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AI 튜터 활용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해라. 사실 이 AI 튜터가 학교에 얼마나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AI 튜터가 하이러닝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맞춤 선택제에서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나온 우리 민간 기업에서의 AI 코스웨어가 있잖아요. 이걸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이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체계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선도학교를 신청한 학교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는 여기 이제 이 기기를 주게 되잖아요. 이 학습 기기를 주게 되는데 임태희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은 학교 안에 있고 이게 이제 보급된 지 꽤 됐기 때문에 기능들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내년도에 바꿀 때는 최신 기기로 바꾸면서 동시에 바우처의 개념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협업으로 자유학기 활동을 지원한다. 그래서 교육공동체 간 협력적 소통과 참여를 첫 번째 세부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학교 문화 세우기.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이 교과나 학년이나 부서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을 꾸려 나가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교사 학습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좀 만들었다면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나눠서 선생님마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생 맞춤형 수업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 정책 공감대 세우기인데요. 자유학기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인식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교과 융합이나 또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해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나 홍보가 충분히 될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만 지역사회나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나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 연수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을 토대로 가정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도 그렇고 기초학력도 그렇고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대와 공유 기반의 학교 지역사회 협업체제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교육 협력 강화로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확대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활동 운영기관, 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들, 인적, 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 진검다리 진로체험 거점교실, 직업계고 학과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계고 학과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진로 연계 학기에 아이들이 충분히 이런 학과별 체험을 토대로 자신의 앞으로의 고입과 관련해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지역별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를 좀 점검을 하고요. 지역 단위 운영 사례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이 도 단위에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생님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연수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토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요. 교육과정 유혈화를 통한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주도성과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운영으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한다. 학교 간, 학교 안팎 협력적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이 기대 효과에 이 자유학기제가 진로 탐색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기대 효과에도 이런 것이 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 뒤에는 이제 기관별 역할 및 추진사항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 사이트도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차이가 뭐냐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21시간 운영하던 것이 이제 이번 학기에는 170시간으로 바뀌었고 내년에는 몇 시간으로 102시간으로 축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활동만 남는다. 자,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2024 자유학기제 추진계획 살펴봤는데요. 내년도에 변화되는 것보다는 올해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뭐 아주 큰 변화라면 221시간에서 170시간으로 올해 1학기는 운영이 좀 축소되었다. 2학기에는 평가를 토대로 성취
도를 산출해내야 한다. 그리고 그건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학기제 또한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이라는 경기도 교육청의 큰 목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깊이 있는 수업, 사유하는 학생, 또 질문이 있는 수업,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워크 프레임을 토대로 학생과 또 선생님이 조화로운, 주도성이 조화로운 수업, 또 깊이 있는 수업을 토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수업 등이 자유학기제에도 역시나 담겨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논수령 평가를 내실화 있게 운영해서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날이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이런 때 더 감기에 걸리기 쉽거든요. 아프지 않도록 이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걸음씩 정진하시기를 바라고 지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늘 응원의 댓글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나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